교대급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교대급수는 그 항의 부호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거든. 저 녀석도 급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 발산을 논하듯 급수, 계속 더해 나가는 그 급수에서도 수렴 발산을 현재 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급수 중에서 저랑 교대급수의 수렴 발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 녀석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관건이 뭔가요? 홀수 번째까지 더하느냐, 짝수 번째까지 더하느냐에 따라서 그 녀석의 그 값이 달라져요. 자, 짝수 번째까지 더하게 되면은 0이죠. 이러한 급수 같은 경우에. 하지만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은 1이죠. 이처럼 홀수 번째, 짝수 번째까지 더한 그 값이 다르면 교대급수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대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홀수 번째 합과 짝수 번째 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렌지 맛이니? 어. 아니,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했어. 포장만 그렇게 했는지 실제로 그 색깔과 맛을 동일시했는지 그냥 궁금했어. 저스트 그냥 에스킹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대급수를 만나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명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 할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자, 리미트 an이 0이다. 자, 그 다음에 0이 아니다. 이렇게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an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죠. 걔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여기 있는 총 네 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참인 명제 한번 만들어 볼래, 종윤아? 참인 명제 만들어 보세요. 수렴한다면 네, 비용이 네. 요게 유일한 참인 명제죠. 이건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요. Sn 빼기 Sn-1이 An이니까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명제를 규명할 수 있어요. 또 있을까? 힌트는 대우예요, 대우. 여기 회사 이름 말고, 저기 알파면 계산한다. 아니에요. 대우는 앞뒤 순서도 바꾸고 얘네들을 각각 부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원래 참인 명제가 먼저 소개된 게 급수가 수렴하면 그 급수에 있는 an의 극한이 0이다가 가장 처음에 소개된 거고요. 얘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니? 미안해. 내가 또 귀가 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자, 0이 아니면 발산한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0이 아니면 그 수렴한다는 말은 틀리겠죠. 거꾸로 AN이 0이다라는 말을 먼저 줬어요. 자,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AN이 극한이 0이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해줬어요. 조건으로.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판단은 뭔가요? 급수에 대해서. 급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AN이 0일 때? 급수가 없다? 수렴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이 여기 틀리다고 해서 수렴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때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잠깐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명제에 대해서 그 결론 부분 뭐뭐이면 뭐뭐다 그 뒤에 있는 그 뭐뭐다라는 그 결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크게 나오는 거는 허용합니다. 허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 종윤이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 종윤이는 대한민국에 거주한다. 종윤이는 지구에 거주한다. 굉장히 큰 범주로 얘기하는 건 참이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하게 작은 범주로 갔을 때 달라지는 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그 중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실제로 사는 게 뭐 연무동인데 저기 뭐야 정자동에 산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명제는 그 답인 거를 포함해서 더 넓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그 답인 거하고
다르게 얘기하거나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명제에 대한 건 이따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럼 그래서 교대급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대급수를 만났을 때 먼저 그 AN이 발산하는지를 먼저 봐주세요. AN이. 왜냐하면 여기서 봤던 것처럼 AN이 그게 뭐야? AN이 0이 아닌지를 봐주세요. AN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발산이 자명해지죠? 그래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어. 근데 만약에 AN이 0이라면 그 홀수, 짝수 나눠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FM대로 가서 개고생을 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방금 했던 거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 녀석의 그 급수 더하기 이전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1의 n-1승이었어요. 저거 극한은 어떻게 되죠? 삐뽀삐뽀죠. 계속 바뀌죠. 그래서 저기 0으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기 때문에 급수는 어차피 발산한 게 예정된 겁니다.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심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보기 1번하고 2번에 아주 적절한 게 나와 있는데 보시죠. 보기 1번.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무슨 급수? 교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여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수를 어떻게 다룬다고 했었죠? 힘들게 다 더하라고 했었나요? 무한대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죠. 무슨 합? 부분합을 구해서 그 부분합에 대한 극한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럼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저거 일반항을 좀 뽑아내고 싶은데 항마다는 일반항이 좀 없고요. 구하기 힘들고요. 이렇게 두 개씩 묶어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동일 포지션 보이죠? 1, 2, 3, 4. 자, 이 녀석의 일반항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개 단위를 하나의 항으로 쳐서 얘가 n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고 여기 이제 n 플러스 1이고 여기 n 플러스 2. 자, 이렇게 식을 구성할 수 있죠? 요거 1부터 이제 n항까지 더하고 그러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어때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뒤에 있는 플러스 때문에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가죠. 자, 보실까요? 이 녀석의 극한은 몇인가요? 극한은 1 빼기 1 돼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스텝 1. 리미트 AN을 쳐보니까 몇이 나왔어요? 1 빼기 1, 0이 나왔어요. 0이 안 나왔다면 야 발산이래. 야 발산이래. 안 해. 집에 가자. 이건데 0으로 갔어.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발산할 수도 있어서 아직 투명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심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홀수 번째 때, 짝수 번째 때 나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빨리 생겼으니까. 짝수 번째일 때는 저 괄호가 상상바가 짝이 맞겠죠.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2분의 1과 n번째의 항에 요게 남습니다. 근데 가운데 거는요. 다 계속 지워져요. 저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결과가 나오죠. 바로 짝수 개수일 때는요. 이해되셨을까요? 홀수 개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장 앞에 거랑 가장 뒤에 거 남는 거는 똑같은데 그 뒤에 있는 플러스가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다 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 근데 우리 알다시피 얘네 둘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저렇게 지워져 왔으니까. 그러니까 홀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는 극한이 몇이 나와요? 2분의 1 나와요. 두 개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선 판단 못해요.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 2번은 뭘까요? 한 번쯤은 수렴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그 녀석을 보시죠.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 녀석도 두 개씩 묶어주시면은 여기가 n이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을 줄이기 위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그러면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저 급수가 수렴의 발산해. 모르죠. 그쵸? 모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더 뭔가 심리를 해볼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짝수 번째 먼저 하면 1, 그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남게 돼요. 그 사이는 싹 다 지워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1로 가까워지죠.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홀수 번째까지 하게 되면은 그 요거 다음에 n 플러스 1 대입한 게 얘랑 또 지워지니까 1로 나오게 돼요. 어때요? 똑같네요. 그래서 교대 급수긴 하지만 그 리미트 an이 0이라서 수렴하는지 급수는 저기 그 뭐야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는데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 번째 경우로 인해서 수렴함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교대 급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건데 요거 중요한 거라서 한번 더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잘 메모도 해주시길 바래요. 그 저기 부등식과 그 극한이거든요. 부등식. 예, 네, 뭐요? 이 뭐지? 저기 차단이 네, 1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짝수부터면은 네. 2분의 1이나 막 이런 걸로 시작해야지. 이거요? 네. 그러니까 그 개수가 짝수 개수. 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홀수. 네. 그러니까 살짝 말이 앞뒤가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까 AN을 이제 두 개의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5 빼기 뭐. 근데 이제 저거 쓸 때는 정작 홀수 개수, 짝수 개수 쓸 때는 따로 곱합으로 세니까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간 주요 사실에서 바뀌는 건 없고요. 자, AN하고 BN이 대소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BN이 더 커요. 자, 오늘은 그 참거진 문제를 잘 특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강이에요. 다른 거는 일반 문제집이랑 비슷한데 특강이 독보적으로 내용이 좋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거의 극한에서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거 오늘 되게 많이 나올 그 명제라서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것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자, 이 명제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아까 내가 명제 결론에 대해서 그 맞는 거를 포함하고 다른 거를 더 추가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틀릴. 예, 왜 틀리죠? 등호가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등호가 이제 그러니까 실제 팩트가 이거인 녀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전히 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윤이가 우주에 거주하고 있다. 더 크게 말하는 건 괜찮다고. 근데 있어야 될 걸 누락시키는 거는 빼박 잘못이라고요. 그래서 요건 틀리게 됩니다. AN, BN이 크면은 극한이 당연히 BN이 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같아지는 경우를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소축이면 대필이다의 부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알아주시고 그다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요 내용이 아니라 요 내용은 이제 오늘 할 주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거거든요. 뭐냐면은 제목이 대가리 찢기하고 턱주가리 올려치기 이거든요. 왜 그런 제목을 붙였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AN 더 작은 녀석이죠. 근데 그 녀석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그 녀석보다 커야 되는 이 BN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강제가 됩니다. 왜냐면 AN이 턱주가리를 업하우스로 쳐 올리거든요. 어. 요즘 무슨 야차를? 그런 거 재밌더라고. 오름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 격투기.
그래서 뭐 MMA 룰 저거 그런 거 재밌더라고. 막 저기 뭐 인터넷 그 스트리머들 막 그걸로 이제 그냥 생으로 맞짱 뜨면은 다 구속되니까 그런 식으로 격투기를 모양을 잡아갖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 아, 너무 재밌더라고. 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더 작은 녀석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BN이 오버벅이 있다고 AN이 그 위로 쳐 올린다고요. 왜냐면 그게 뭔 말이냐? 얘가 이제 더 작은데도 무한대로 가면 더 큰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가는 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대가리 찍기. 자, 더 큰 녀석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만 해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더 작은 AN이 만약에 진동하거나 진동형 발산을 하거나 혹은 수렴을 할 경우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이런 나머지 else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동하면은 AN이 진동하는데 BN은 그거보다 커요. BN은 여기서 노는 애예요. 그러면 양이 무한대로 발생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자, 정리해 드립니다. 진동이나 수렴은 비슷한데 아래를 꺼지는 그런 경로를 차단했죠. 그래서 아래 아래에다가 그 결계를 형성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금지만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있는 비에는 아래에 있는 땅바닥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만 밴이 되고 진동해도 되고 수렴해도 되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은 비에는 이 맘대로 해. 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린 저런 식으로 더 크거나 작은 녀석의 극한을 이용해서 다른 쪽은 어땠는가를 추측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 저, 저걸 밝히는 건 참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 더 작은 AN이 수렴하거나 진동한다는 조건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갈 일은 없겠구나라고 단서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BN 더 큰 녀석이 진동하거나 수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건요? 그건 대가리 찍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진동하고 수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BN이 어, 진동하거나 수렴하면은 어, 위로 가는 쪽으로 차단. 그쵸. 그래서 위 결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로 인해서 AN은 절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도 의미가 없죠. 음. 정리하면 요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여기 첫 번째 이 1번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턱주갈이랑 대가리 찍기가 가장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의미가 없는 게 이제 그 반대인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그래서 급수 중에 부분합을 구해서 혹은 교대급수에서 홀수번째, 짝수번째 나눠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급수를 구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한양대학교 07학년도 실제 이제 에리카 캠퍼스 저기 심층 면접 문제거든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가는 종류의 급수가 있고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가는 급수가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수렴할게요.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게 발산이에요? n분의 1 가면은 점점 작아지는데? 그게 발산하죠. 네, 했었나요? 네, 맞아요. 발산합니다. 그럼 얘는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을 것 같죠. 근데 얘는 수렴합니다. 얘는 워낙에 유명한 급수니까 결론이나 이런 풀이 방법을 그냥 외우시길 바랍니다. 구구단 맨키로.
자, 그러면 이거 발산하는 거 어떻게 보일까요? 자, 발산하는 걸 모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더하니까 절대 음의 무한대로 갈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뭔가가 계속 늘어나면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급수의 극한이 아니면은 이제 수렴하거나 더하는 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일정하게 머무를 수도 있잖아요. 두 경우의 수가 이제 다 모두 존재해요. 자,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저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내가 자명해지고 싶어, 분명해지고 싶어 할 일이 뭐야? 그 무한대로 가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얘를 자, 그러니까 보기가 두 개예요. 저 급수를 내가 주작을 해서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더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더 크게 만들었을 때 내가 크게 만들었을 때 그 크게 만드는 수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야? 의미가 있으려면 아니 대가리 찍기. 예. 자, 크게 만든 녀석을 이제 대가리 찍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렴할 수, 저기, 얘를 더 크게 만들었는데 그 크게 만든 녀석이 이제 대가리 찍는다는 말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대가리 찍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자, 지금 이 녀석은 이 모양새만 봤을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수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제껴주면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됐나. 자, 그래서 더 크게 만들었을 때 의미 없는 행동이 뭐예요? 더 크게 만든 녀석이 발산하는 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작은 녀석은 발산하는데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모르잖아요. 분별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건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음의 무한대로 가냐?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더 커졌는데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갈 수가 없는데 음의 무한대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애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뭐냐? 저 녀석이 이제 수렴하거나 아니 저기 뭐야? 수렴하거나 이제 진동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진동하는 게. 잠깐만 이 문제에서 더 크게 만들었어. 자, 이걸 찾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원래 이 녀석이 더 작죠? 수렴 진동을 더 큰 놈이 만들어 놓으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좌절이 되죠. 바리게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수렴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걸 통해서 원래 저 녀석의 수렴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더 크게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더 크게 만드는 게 수렴 진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규명하는 방법이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작게 만드는 거죠. 이거 뭐 분모를 주작을 해서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작게 만들었을 때 내가 뭘 보이면 되는 거죠? 하나씩 생각해 볼게 사고력을 위해서. 작게 만들었는데 걔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보이면 여전히 얘에 대해서 아무런 규명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짓거리죠. 그래서 작게 만들었는데 그 녀석이 수렴하거나 진동형 발산을 한다라고 보이면 그 걔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 가능성이 없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건 하나죠. 더 작게 만들었는데 그 녀석이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확인을 하면 더 작은 놈이 무한대로 가니까 턱주갈이 날려서 발사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많이 내용이 복잡하죠.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할 거거든? 좀 잘 안 들어와도 똑같은 거 처음부터 다시 해주니까 다음 거 들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더 크게 만들어서 수렴 진동을, 그러니까 진동은 뿔마가 반복이 안 되니까 해당이 안 되고, 더 크게 만들어서 수렴되는 경우가 없어요. 더 작게 만들어서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어떻게 작게 만드는지. 자, 1 더하기 2분의 1이죠. 자, 이거를 4분의 1로 바꾸면 어떨까요? 3분의 1이 4분의 1이 됐어요.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예. 뭐 4분의 1은 원래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있어요. 자, 5분의 1을 8분의 1로 바꿨어요. 6분의 1을 8분의 1로 바꿨어요. 7분의 1을 8분의 1로 바꿨어요. 분모가 커졌네?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죠. 이 작아졌다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은, 자, 1을 2분의 1 두 개다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 3개, 2분의 1 4개, 2분의 1 5개. 2분의 1을 무한대 곱한 거랑 똑같아요. 2분의 1 무한대를 곱한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발산하게 됩니다. 더 작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발산해서 턱주가리를 어퍼컷으로 날려서 얘를 발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도 똑같은 원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A4 용지에서 서술형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얘도 뭔가가 더해지니까 그 더한 게 안정화가 돼서 수렴할 수도 있고, 그 더한 게 무언가를 계속 늘려서 요거 사례도 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네? 써도 돼요. 네. 자, 두 개를 다 모두 갖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주어진 것보다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각각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를 더 크게 만들면, 그래서 내가 더 크게 만들었을 때 그런 저기 별개를 형성해 버리면 양의 무한대 발산이 좌절돼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행동 더 크게 만들어 봐. 근데 그 크게 만들었을 때 수렴하거나 진동하는 걸 보여. 진동할 일은 없을 테니까 수렴하는 걸 보여. 그러면은 이제 여기 결계가 형성이 된 거니까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음.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가는 게 결계 때문에 불가능해서 수렴 엔딩이 나오는 거라고.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똑같은 거 반대로 한번 해볼게. 내가 이 주어진 판단에 대한 식을 원래 식보다 더 작게 만들어 볼게. 더 작게 만들면 내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추려내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더 작게 만들었는데 그 녀석의 수렴이나 진동을 발산하게 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요. 더 작게 만들었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턱주가리를 치고 올라가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 녀석을. 음, 좀 많은 거 없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한다. 자,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발산, 수렴.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더 작게 변형을 시켰는데 그 녀석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건 쓸모없고 양의 무한대로 가요. 그럼 이 녀석이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네. 자,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식을. 그랬는데 양의 무한대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저 주어진 식은 이제 뭐예요? 똥꼬 찌르기 당한 거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는 엔딩입니다. 자, 근데 팩트는 뭐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팩트입니다. 더 크게 만들었을 때 뭔가 수렴의 결계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왜 안 되죠? 더 작게 만들었을 때 이런 결론을 이제 그 더 작게 만들었을 때 양의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려치기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볼게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자 3의 제곱을 4의 제곱분의 1로 만들면 커진 건가요? 작아진 건가요? 네, 더 작게 만들었어요. 자, 5 역시 3, 4, 4 있던 거 쓰고 5를 8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분명 작은 거죠. 자, 식을 더 작게 만들었는데 그 작은 식이 만약에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이제 똥꼬찌르기 올려치기 당해갖고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고 만약에 더 작게 나온 녀석이 더 크게 나온 녀석이 뭐 하면 진동하거나 이제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좌절됐으니까. 요거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분모를 더 작게 만들어야 되죠. 3의 제곱을 2의 제곱에 편입시킵니다. 그럼 4의 제곱이죠? 뒤에 있는 4의 제곱을 다 이걸로 편입시켜 보세요. 그럼 자, 이거는 얘 두 개니까 뭐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자, 뒤에 거 한번 해볼까요? 자, 4, 5, 6, 7. 5, 6, 7 세 개를 다 이걸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4개니까 4분의 1 나오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이러한 등비수열 합이 나오게 됩니다. 1-r분의 포함. 그러면 2라는 값을 갖게 돼요. 네. 여기 좀 가리나요? 어. 자, 어때요? 이거 수렴하죠? 더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더 커진 거죠? 더 커진 게 수렴해요. 천정이 생겼어요. 양의만들어 발산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얘는 수렴합니다. 자, 결론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수렴해요.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 또 과정을 빈칸 찌르기도 하니까. 자, 이거 한번 지금 A4 용지에다가 갑자기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필두로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간판 개념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최근 교대급수 넘어가서 자, 등비급수 봐보시죠. 자, 등비 수열을 다 더하는 게 이제 등비급수가 되겠는데요. 얘 자체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자, 보시죠. 됐어. 자, 그 등비 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되더라?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공비가 이제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쵸? 자, r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무한 등비기 수열의 수렴 범위가 요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1을 포함했었죠. 1을 곱해도 일정한 값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일정한 값이 얘들 3333333 유지가 됐다 가정해 봅시다. 그걸 싹 다 더하는 것도 일정한 값 수렴할까요?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하면 일정하게 증가하죠. 자, 그래서 무한 등비 급수에서는 R이 1일 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만이 무한 등비 급수가 얘가 사라져서 수렴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공비 R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합니다.
자, 근데 진짜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초항의 존재를 너무 잊고 사는데요. 초항이 상수로 정해졌으면 이제 공비 때문에 이제 저런 일들이 결정이 되는데, 초항 역시 내가 결정해야 될 경우 초항이 0이라면 무엇을 곱하건 그걸 싹 다 더해도 수렴하겠죠. 네. 저 경우를 너무 잊지 말아는 달라.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등비급수들을 나타내 봤는데요. 각각의 공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앞에 봐주시고 준비되시면. 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거는 공비가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얘는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27, 저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은 절대값 1을 도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발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루트이죠. 그래서 저거는, 네, 결국 발산하게 되고요. 네, 아래 범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우려를 표시했던 게 바로 보기 2번인데요. 자, 이 녀석의 초항은 몇입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x죠. 아, 2번 먼저. 저 1번은 해보세요, 따로. 네, 공비도 역시 똑같죠? 어. 그래서 이제 2 마이너스 x분의 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지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고 2를 빼면 마이너스 4, 0. 자, 0부터 4까지 x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자, 첫 번째. 자, 근데 여기서는 예시라고 하기에는 얘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x가 2면 초항이 0이어서 싹 다 더해도 0인 거예요. 초항에다 뭔가 곱하는 거니까. 근데 x가 0하고 4 사이이고 이제 뭐 2는 아니라면 저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요렇게 한번 분배 법칙을 쓰셔갖고 1 대입하면 초항 각각 5분의 2, 5분의 3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각각 가산성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5분의 2의 n승은 초항이 5분의 2고 공비도 5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3의 n승은 초항은 5분의 3, 5분의 3. 이거 5분의 2죠? 5분의 3이죠?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입니다. 어, 1번은 계산하면 6분의 13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개념 익힘 1번은 안타깝게도 포항은 1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비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x 값을 구하라. 다시 세우면 되겠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저희 뒤에 거였는데. 등비급. 여기 등비급수 파트는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